실거주 소유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를 심기 위한 프레임. 자, 좋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시장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옆집하고 1억 차이가 나는 아파트. 규제가 나은 다중 매매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거주 강화, 임대차법 규제에 따라서 같은 단지, 같은 층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실입주 가능한 집이 가장 비싸다는 겁니다. 전세 끼면 수천만 원 떨어져서 3중, 4중 가격을 형성해서 오히려 도대체 이게 시세가 얼마야?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 여건이 거의 같은 아파트라도 세입자 유무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서 매매가가 크게 달라지는 다중가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 시장이 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임대차 3법 도입으로 매수자들이 기존의 전세계약, 즉 갱신 계약을 낀 매물을 기피하면서 가격 편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다중계약이 확산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정 가격 수준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입주 가능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 불안이 더 심해지고 있다. 다중가격이 최근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를 이끌어주는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 또 입주 가능 매물이 전체 단지의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송파구의 A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 가능 매물은 10억 5천, 갱신된 전세에 낀 매물은 10억, 월세는 9억 이렇게 시세가 나와 있다고 해요. 자, 은평구의 B아파트도요. 지금 보면 입주 가능 매물은 6억, 갱신 전세 낀 매물은 4억 8천, 신규 전세 낀 매물은 5억 5천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고요. 마포구의 C아파트도요. 입주 가능한 매물이 19억, 갱신 전세 낀 매물이 19억, 죄송합니다. 입주 가능 매물이 19억 5천, 갱신 전세 낀 매물이 19억, 월세 낀 매물이 18억 5천. 이게 지금 똑같은 동에 층수만 살짝 다른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 가격이 여럿인 다중가격 현상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본격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과열지구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 대출을 바로 회수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제가 도입되면서 세입자가 없어 입주 가능한 매물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세 번째,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에 이중 가격이 나타나고 전세의 월세와 양상이 확산되면서 매매가는 여러 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과 전세를 낀 매물 두 가지 중심의 시세가 최근에는 전세 계약의 형태와 보증금의 조건에 따라 3중, 4중으로 매매 욕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이 잠기면서 다중가격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많다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해서 가격을 낮출 여지가 있지만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집주 가능한 매물을 가진 집주인이 거래 주도권을 쥐게 되어서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세가 3중, 4중으로 쪼개지면서 시장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라는 비판이 있고요.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시세를 파악해야 되는지 참 아리송합니다. 사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자, 지금 시장에서 이런 식의 가격들이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걸 보고 있는데 저도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시세 파악을. 비싸면 입주 가능한 거보다. 근데 그 보통 쓰잖아. 입주 가능합니다. 전세 끼면. 근데 설명했으니까. 그렇지. 그거만 봐도 알 수 있지. 일일이 다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그건 일일이 보면 되지. 19억짜리를 사면서 그럼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살 거야? 그래도 한 번에 딱 확인하면 좋잖아요. 뭐 그거는 충분히 안 써주면 또 어떻게? 그거는 입주 가능한 매물이면 안 써주.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건 문제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가격이 너무 이것 때문에 벌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세입자한테 뭐
이사비 정도 주고 또는 뭐 세입자 양해를 구하고 실입주 가능한 매물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보통 임대낀 매물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은 사례 경우들도 있었고 또 뭐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일정 사례를 하면 세입자랑 잘 양해를 해서 세입자가 인근으로 이사를 뭐 가준다고 그랬으니까 뭐 제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조정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바뀐 게 지금 계속 정책 얘기, 정부 얘기 나오는데 실입주 실수요만 되게 어떤 건전한 수요고 전세 껴놓고 사는 거 이런 건 특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분된 어떤 시각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정책들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네, 프레임이 딱 지금 그 프레임을 유도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정책들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바뀌는 대표적인 정책이 세입자 재계약 안 해주고 내보내면 나중에 그게 걸리면 내야 되는 손해배상의 금액도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했잖아요. 네. 이 금액 중에서 큰 걸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이 나오니까 그 돈을 합의금으로 주세요. 미리 그럼 내가 나갈게요. 그 합의금의 기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지금 전세 껴있다 월세 껴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그 합의금 위약금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 가격에 5천만 원이네. 제가 이거 저거 위약금 따지면 한 4, 5천 드는데 5천만 원 정도는 주셔야지 제가 나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 널 주느니 5천을 싸게 팔게. 그리고 그걸 살 사람이 있으면 갈게. 또는 뭐 반대로 같은 물건이지만 세입자가 5천만 원 주고 나간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 주느니 매수자 네가 그 돈을 싸게 사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가는 거지. 그렇지. 네, 그렇게 그게 다 맞물려서 녹아져 있는 거야. 그 혜택이 세입자에게 가지는 않는다. 그죠? 결국은 매매가를 그만큼 싸게 주든가 세입자한테 위약금을 주고 내보내든가 매도자들 팔고자 하는 매도자들은 그걸 지금 이 가격에 녹여서 일종의 그러한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수요자 실제 들어와서 거주해야 되는 매수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고 1억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냥 난 전세 껴놓고 그냥 사놓을게요. 꼭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위약금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애월 자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5천에서 1억 더 싸게 사서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을 잘 활용해가지고 기한 안에 소유 딱 취득한 다음에 내가 들어갈 건데 갱신 거절 하고 쏙 들어가서 5천만 원 싸게 산 자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좀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 뭐죠? 그런 그냥 결국은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 어떤 실거주 소유가 되게 추구해야 되는 이 사회의 건전한 어떤 주거, 가치다 이런 가치를 심기 위한 이런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정책에 따라서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가격의 차별화해서 임대낀 물건과 실제 입주 가능한 물건이 원래도 가격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그렇죠. 그게 좀 더 벌어지게끔 된 걸 그냥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네.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상했었던 우리가 이 얘기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도입한다고 할 때 이거 하면 위약금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그 위약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있을 거고 요구하는 대신 그러면 그만큼 가격 깎아주고 들어오겠다는 매수자 찾지. 임대낀 물건 팔겠다. 나는 너한테 주고 그렇게 실입주 하겠다는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임대 끼고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아도 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금액이 커질 거다. 그때 이제 막 기사 처음에 초기에 나올 때 5천만 원 위약금이 5천이네 뭐 1억 콕 부른데도 나왔네 하면서 당시에도 막 시끌시끌 했었는데 고착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의 시세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것이 예전에는 그냥 암암리에 뭐 적당하게 말로도 해결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시행되고 적용되면서 확연하게 그 격차가 구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단 입주 가능 매물이 가장 비싸다. 그 다음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미 갱신 청구가 된 매물이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제 들어와서 처음 얼마 전세로 들어온지 또는 월세로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매물이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입주 가능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없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면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동산 표시 광고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 8월 21일 날. 거기에 따라서 표시해야 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입자의 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없어요, 항목이. 그 얘기가 좀 안타깝네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또 다른 허위 매물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어서 싸다 해서 봤더니 네. 전화해보니까 그거 세입자 살고 있어. 전화해보면 되지. 그리고 부동산도 그래야지 이제 그거 전화 받아서 이런 거 있어요. 또 영업 잘 해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야? 제가 살짝 네, 양쪽 입장에서 잘 지금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4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야기만 가득해서 소식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 소장님도 오늘 감정 컨트롤도 잘해주시고 이 별별 수다 빨리 그만해야 돼. 네, 화가 나서 안 되겠어. 수명이 나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더 황당한 어떤 게 나올지 안 보고 모르고 안 팔면 그냥 가는데 그냥 화 안 나고 사는데 이게 볼 때마다 화가 나잖아. 오래 살려면, 화를 줄이려면 별별 수다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라 하더라? 코시국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코로나 시국. 코시국. 지금 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연세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디 무사히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좀 잘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 위기 상황이 또 잘 넘어가면 또 침체 국면으로 가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살짝 있죠. 아직 이르다. 그런 얘기는 아직 이르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